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갈릴레오의 경쟁사 마르케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다루고요. 앞으로도 이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중요한 건 갈릴레오에 대한 내용이 소파의 실적 발표에서 사실은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갈릴레오의 실적 발표가 아니고 소파이의 실적 발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일부로 담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떤 부분에 지출이 있고 또 어떤 재무적인 이슈가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마르케타를 통해서 하는 일이 거의 같기 때문에 아마 핀테크가 성장하면서 큰 이슈가 없다면 거의 비슷한 흐름의 폭으로 같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케타를 통해서 소파이의 한 부분인 갈릴레오를 좀 깊게 이해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마르케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갈릴레오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올렸던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갈릴레오가 소파이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또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약 15분 정도로 돼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 두 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갈릴레오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카드 발급 부분이라고 갈릴레오 말씀드렸는데 거의 흡사한 부분이고요. 차별점이 있다면 규모가 일단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는 거의 같은 일을 하고 또 경쟁사하고 아무래도 파일을 좀 나눠 먹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시장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걸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요거는 IPO 이때 만들어진 자료인 것 같은데요.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시총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다르지 않아서 일단 요 내용을 보시면 기업 가치가 꽤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계좌 수나 매출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마르케타가 갈릴레오보다는 꽤 큰 기업이다. 네, 계정 수로만 보면 한 5배 정도 많은 거고요. 시가총액으로만 본다면 당시에는 거의 10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도 큰 차이 없이 갈릴레오를 얼마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거의 이 정도의 차이일 거라고 보고요. 일단 중요한 건 두 기업 모두 카드 발급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마르케타도 역시 그렇고 갈릴레오도 역시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팔이나 스트라이프는 페이먼트 부분에서 꽤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릴레오와 크게 다른 점은 이 고객사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고객사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코인베이스나 우버나 도어대시나 스퀘어나 어펌 같은 굉장히 인지도 있고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 마르케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마르케타 역시 성장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펌과 코인베이스가 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들을 좀 추가할 계획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르케타의 매출 성장인데요. 예측치를 보면 무려 9년 동안 10배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그러니까 매년 빠짐없이 한 20, 30%대의 성장을 달성해주는 굉장히 고성장하는 기업으로 지금은 평가받고 있고요. 아마 큰 이상 없이 이 정도로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소파이도 물론 역시 고성장하는 기업이 맞습니다. 2025년까지만 본다면 소파이나 마르케타 역시 25년까지 약 3배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 폭은 거의 같습니다. 네. 소파이가 조금 더 많이 성장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적어도 25년까지는요. 이번 실적 발표가 꽤 잘 나왔습니다. 꽤 잘 나왔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당연하겠지만 역시 좋은데요. 기사 읽어드리면 3분기가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기사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고요. 괜찮게 나와서 역시 가이던스 이상으로 나와 주었고요. EPS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총 마진도 늘었습니다. 네, 좋은 소식밖에 없는데, 그리고 전체 처리하는 볼륨도 늘어서 약 276억 달러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실적 보고서 조금 더 읽어드리면 앞으로의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고요. 갈릴레오도 그렇지만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글로벌의 카드 발급 플랫폼의 순수익이 1억 3,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고 하고요. 총 처리량이 60%, 총 이익은 67%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성장하는 기업이고 역시 이 카드 발급 부분에서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적인 카드 발급은 오늘날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고 3분기 실적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각 회사마다 본인들의 카드를 발급하는 걸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의 이슈가 암호화폐 쪽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카드 결제, 요런 게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곳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벡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카드를 통해서 무언가 암호화폐와 연결하려고 하는 서비스를 계속 도입하고 있는 중인데, 이 과정에서의 분명히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더 중요한 이슈는 신규 고객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컴과의 솔루션을 활용해서 금융기관 파트너와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더불어서 코인베이스나 제가 리뷰하고 있는 벡트와 관련 기업들과 계속 암호화폐 지갑을 활용해서 이 카드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러니까 되게 행복한 매출 구조죠. 그들이 성장해주면 마르케타도 성장하는 구조인데, 우버와 와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송업체를 위한 고유 드라이버 카드를 출시했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업계 표준보다 무려 99.7% 더 빠르게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BNPL 관련해서 여러 지불 인수자 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BNPL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보고 오시면 좀 도움 되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매출이 약 50% 늘었고요. 3분기 기준으로 합쳐보면 약 79% 늘었습니다. 물론 지출도 많아진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고성장이 정말로 괜찮아 보이고요. 흑자 전환이 사실은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비용을 보면 저는 비용에서 포인트를 좀 꼽아보자면 거의 다 보상 비용, 그러니까 뭐 채용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비용이 많거든요. 나머지 비용은 사실은 물론 늘긴 늘었고 뭐 개발비도 늘고 했지만 이 비용이 늘고 있다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서비스를 개발하고 추가하고 고객사가 많아지면서 관리해야 하는 어떤 업무의 양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를 위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서비스를 위해서 계속 더 투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좋고, 따로 뭐 마케팅 비용이나 여러모로 조금 소비성 지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출만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 흑자 전환이 사실은 제가 볼 때 크게 멀지 않고 소파이와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흑자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를 혹시 매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안정적인 핀테크 기업을 찾고 있다면 소파이와 거의 비슷한 성장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간단히만 리뷰를 했고요. 더 자세한 리뷰는 제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갈릴레오와 비교해서 더 많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